6장 영웅. 우리는 어떤 영웅에게 푹 빠지는가? 영웅은 크나큰 역경에도 인내하고 견뎌낼 힘을 추구하는 평범한 개인이다.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으로 더 유명한 배우. 나는 훌륭한 스토리텔러를 몇 명 알고 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풀어놓던 이야기 보따리가 있다. 장난감 가게에 얽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증조할아버지 데니의 모험담이 등장한다. 1920년대 밀주를 팔던 증조할아버지는 악명 높은 갱스터 벅시 시걸과도 함께 일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삼촌 제프도 스토리의 단골 소재다. 영화 이지라이더의 주인공처럼 1970년대에 거칠고 반항적으로 살았던 제프 삼촌은 잡지에 실을 폭동이나 전쟁 사진을 찍었다. 우울한 스토리도 들었다. 할아버지 매니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오키나와에서 해병으로 참전한 이야기도 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에서 자란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다. 모두 다른 스토리였지만 하나같이 놀라웠다. 모든 스토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시작, 중간, 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앞장에서는 스토리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스토리의 영웅 또는 리더가 왜 등장하고 어떻게 등장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웅은 늘 스토리의 중심에 선다. 영웅이 보여주는 비전과 용기, 자기 희생 정신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우리는 문화, 지역, 언어를 초월해 모든 스토리에서 영웅을 만나게 된다. 수만 년 전 동굴 벽화에서도 부족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기 위해 거대한 짐승을 사냥하는 영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대 수메르에서 최초로 기록된 스토리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악과 싸우고 탐욕으로 타락하고 불멸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들려준다. 인류 역사 초기의 스토리에도 시작, 중간, 끝 구조가 있고 다양한 변화를 겪는 영웅 길가메시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론해보자면 이런 스토리들은 점토판에 새겨지기 오래전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영웅은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해왔다. 왜일까? 인간은 태생과 상관없이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정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신체 구조, 본능, 충동, 갈등, 두려움이 있듯이 인간의 인생도 시작, 중간, 끝이라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나의 스토리에서만큼은 내가 영웅이다. 나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치과에 갔던 이야기나 경주에서 승리한 이야기처럼 단편 스토리를 전할 때도 있고,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나 부모로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장편 스토리를 전할 때도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나만의 삶에서 쌓은 경험은 나를 독창적인 존재로 만든다. 스토리의 매개체인 영웅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가 영웅의 여정에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친숙하기 때문이다. 영웅의 여정은 나 자신의 여정을 반영하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 트루먼 쇼를 살펴보며 영웅의 개념을 정리해보자. 짐 캐리가 연기하는 트루먼은 자신이 영웅인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 세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배우이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트루먼을 보조하는 것이다. 가끔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자 영웅인데도 타인의 들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영화나 책에서 영웅과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도 뭔가 자신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웅은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즉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스토리 안에서 주인공이 영웅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단어의 어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어로 프로타고니스트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시련에 처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런 점에서 프로타고니스트는 영웅일 수도 있고 악당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인은 어느 편에서 싸우는지와 상관없이 위대한 전사를 영웅으로 추앙했다. 영웅은 스토리를 담아내는 일종의 그릇이다. 영웅의 투쟁이나 활동, 관점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무엇이 스토리를 독창적으로 만드는가? 스토리는 영웅이 등장하고 시작, 중간, 끝이라는 구조를 이룬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스토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그것을 읽고 듣고 시청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스토리의 미학이다. 영웅의 여정을 따라간다는 점은 같아도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전혀 달라진다. 누가 화자이고 어떤 요소가 담기느냐에 따라 스토리는 천차만별로 다양해진다. 인류 최초의 스토리텔러는 사냥꾼이었다. 사냥꾼은 생존을 위해 죽인 동물들에 관해 이야기했고 동물들이 죽어갈 때 그 신비로운 경험을 묘사했다. 동물들은 초기 인류에게 생명을 주었고 인류도 동물들에게 존중을 표했다. 사냥꾼의 스토리에는 인간 세계와 동물의 왕국 사이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특히 사냥꾼과 동물의 관계,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를 많이 언급한다. 이 서사시는 인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마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원시의 사냥꾼들의 세계, 생존을 위해 풍요로운 자연에 의존하는 인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초기 인류의 생활이 사냥에서 농사로 바뀌면서 삶의 신비를 해석하기 위해 만든 스토리도 바뀌었다. 삶의 중심에 동물이 아닌 농작물이 들어왔다. 이 스토리는 끝없이 순환하는 신비의 상징이 되었다. 식물은 죽어도 끝이 아니라 씨앗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순환은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가나안, 이집트 등 문명의 경제 기반이 되었다. 바빌로니아의 스토리에는 농경 세계와 더불어 태양과 정의의 신 샤마시, 날씨와 폭풍의 신 엔릴, 대지의 아버지 키샤르의 서사가 담겨 있다. 농경 문화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스토리에 이런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현대인은 생존을 위해 사냥에 나서지 않는다. 현대인이 사냥하는 것은 마트에서 구입하는 동물 모양의 간식뿐이다. 대다수 현대인의 농사는 일주일에 한 번 텃밭을 가꾸거나 잔디를 정리하는 것 정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 우리를 독창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지난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스페인 독감이나 천연두 같은 전염병 발발 등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을 겪었다. 현대인은 컴퓨터와 인터넷, 로봇 시스템, 우주선 등을 발명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건과 문명은 영화 소셜 네트워크, 블레이드 러너, 스타워즈, 라이언 일병구하기, 분노의 포도, 12몽키스 같은 스토리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창조하는 스토리는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뒷마당에서 버터칼을 들고 위협하는 불량배를 만난 이야기, 불꽃놀이가 터질 때 첫 키스를 한 이야기 등 당신에게 일어난 일상은 모두 스토리의 금광이다. 우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을 보고 듣고 읽는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한다.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스토리 지문이 있다. 가족 중 누군가의 어린 시절 고생담을 떠올리며 스토리 창작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 외갓집도 몹시 가난해 겨울에 벽돌을 뜨겁게 달고 수건으로 감싼 뒤 침대 안에 넣어 그 온기에 기대어 잠을 청한 시절이 있었다. 개인적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고전 영화도 있었다. 스탠 바이 미, 크리스마스 스토리, 오만과 편견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를 추려 긍정적인 스토리와 부정적인 스토리를 창작한다. 물론 이 스토리에도 영웅이 존재하고 시작, 중간, 끝의 구조는 있지만 내용과 흐름은 모두 다르다. 해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환경은 변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전히 신선한 소재가 우리 앞에 놓인다. 그렇게 새로운 스토리는 반복해서 만들어진다. 픽사의 영화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난 100년간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 슈퍼히어로 스토리부터 자동차의 발명 스토리까지, 심지어 현대인의 화두인 인구 과잉과 쓰레기 증가, 환경 문제 등은 픽사의 집단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소재들이다. 현대적인 아이디어나 발명품, 사회 문제 등이 없었다면 인크레더블, 카, 워리 같은 영화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오만하고 불안한 영웅 길가메시 또는 우디가 막강한 적수였다가 최고의 친구가 된 엔키두 또는 버즈와 함께 적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운명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스토리에는 중요한 유사성이 있다. 청중에게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우리도 이러한 유사성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만의 스토리가 된다. 나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메시지나 교훈을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스토리가 된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면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영웅이 반드시 필요하다.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결국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과 좋은 영웅이 되는 방법은 대체로 일치한다. 영웅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훌륭한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화학자 조지 캠벨은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영웅을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주인공이 충성도 높은 고객이든 당신의 회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기업의 CEO든 영화 속 인물이든 영웅과 관객 사이에는 반드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객은 주인공을 좋아하고 주인공의 대의 명분을 신뢰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든 CEO든 허구적 인물이든 관객이 매혹될 때 그 캐릭터는 영웅이 된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영웅은 판매를 촉진하고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객과 긴밀한 유대감을 쌓게 된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벌어진다. 영웅과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 영웅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고, 영웅이 입는 옷을 입고 싶고, 영웅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싶다. 영웅이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다. 동물이나 사물, 만화 캐릭터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고 난 다음 그 만화 속 캐릭터에 푹 빠져 장난감이나 시리얼, 심지어 샴푸까지도 사고 싶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나이와 성별, 문화를 초월해 정서적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호감형 영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호감형 영웅이나 리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 시절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관객의 마음을 얻기 쉽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이다. 배경 이야기나 회상, 기타 여러 장치를 이용해 영웅의 어린 시절을 보여줄 수 있다. 가령 영화 모아나에서 첫 10분은 모아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려진다. 우리는
모아나가 뜨거운 모래사장을 지나 시원한 바다로 가려는 거북이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지켜본다. 모아나는 손바닥을 펼쳐 거북이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호시탐탐 거북이를 노리는 새를 쫓아낸다. 심지어 영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협편에서는 악당 다스베이더도 어린 시절 로봇과 포트레이서를 즐겨 만들던 아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호감형 캐릭터의 면모를 드러낸다. 자신의 경험도 좋고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참고해도 좋다. 이를 활용해 캐릭터의 어린 시절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영웅을 고아로 설정하기도 한다. 월트 디즈니, 로알드 달, J.K. 롤링, 어니스트 클라인 등도 모두 이 기법을 이용했다. 밤비,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레디 플레이어 원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모두 고아거나 머지않아 고아가 될 운명이었다. 캐릭터의 엉성하고 엉뚱한 면모를 부여해 호감을 사는 경우도 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거나 왜 엉뚱한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배경 이야기를 보여주며 약한 특징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어둡고 음침한 악당이라도 그보다 더 사악한 악당이 존재하면 관객의 호감을 얻기도 한다. 왜 다스베이더가 황제 펠퍼틴에게 복종했다고 생각하는가? 관객은 영웅이 희생자의 처지가 되면 더 연민을 품는다. 영웅은 좋은 리더이기도 하다. 스토리 속에서 영웅은 과감한 결단력으로 행동을 주도한다. 좋은 영웅은 관객을 포함한 타인에게 행동을 촉구한다. 영웅이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스토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관객은 흥미를 잃는다. 스토리 속 영웅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리더도 대중이 공감할 만한 열정과 관심사를 보여준다. 정치인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부각해 유대감을 쌓는다. 빌 클린턴은 색소폰을 불었고 버락 오바마는 농구를 했다. 로널드 레이건은 젤리빈 사탕을 무척 좋아했으며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브로콜리를 몹시 싫어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이런 것을 하우디 팩터라고 부른다. 개인의 특징을 부각하면 그 사람의 인간적 면모가 돋보여 대중과 더 친밀해지는 느낌을 준다. 반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음악, 음식, 응원하는 스포츠팀, 크고 작은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에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면 다른 캐릭터들이 영웅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리더는 반드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스토리의 주인공이 걸어가는 여정은 반드시 긍정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 아크가 형성되지 않거나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주인공은 의심이 많거나 비열하거나 좌절한 캐릭터일지언정 미미하게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있으면 신념을 가지고 역경에 맞서 싸우며 험난한 여정을 이어나간다. 주인공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뚜벅뚜벅 걸어가며 우리가 바라던 삶을 살아간다. 리더는 인품도 훌륭해야 한다. 진실함과 공정함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하고 여정을 통해 진실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마음을 얻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시나리오 작가가 호감형 영웅을 만들기 위해 일명 고양이 구하기와 같은 장치를 스토리 초반에 배치하기도 한다. 고양이 구하기는 주인공이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다른 캐릭터에게 인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모아나 초반에 어린 모아나가 아기 거북이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관객으로부터 즉각 공감을 얻고 주인공이 신뢰할 만한 캐릭터이며 응원하고 지지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크레더블에서는 처음 몇 분간은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악당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한 뒤 으스대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객은 미스터 인크레더블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다가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고양이를 구해주거나 곤경에 처한 노인을 돕는 장면을 보고 나서야 호의를 품게 된다. 소소하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오만하기만 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캐릭터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 인크레더블은 호감형 영웅이 된다. 고양이 구하기 기법은 알라딘의 도입부에서도 사용되었다. 매력적이고 자존감 높은 알라딘이 한 조각밖에 없는 빵을 고아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온다. 기업이나 각 분야의 리더들도 고양이 구하기 기술을 종종 이용한다. 환경이나 사회 분야에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 온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행위로 현재 고객이나 잠재 고객과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좋은 리더는 주위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다. 좋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동료들에게 칭찬이나 경제적 보상 등으로 보답하며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좋은 주인공은 험난한 여정에서 적을 물리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이 고마운 존재임을 잘 알고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러한 보상이 보너스, 연봉 인상, 승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리더도 실패할 때가 있다. 우리가 영웅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늘 성공해서가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좋아한 영웅물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 레이더스였다.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 가죽 채찍의 중절모, 제2차 세계대전 시절의 가죽 재킷까지 인디아나 존스 차림을 똑같이 따라했다. 세월이 흘러 픽사에서 일하게 된 나는 레이더스 대본을 분석하고 나의 영웅을 연구하면서 인디아나 존스가 끊임없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어 무척 놀란 적이 있다. 인디아나 존스는 소중한 물건을 자꾸 잃어버렸다. 황금상 유물을 잃어버리고, 모자를 잃어버리고, 채찍을 잃어버리고, 동료들을 잃어버리고, 여자친구를 잃어버리고, 성괴를 잃어버리고, 운전하던 자동차 운전대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잠깐 동안 정신도 잃었다. 그는 끊임없이 잃고 또 잃어버렸다. 알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영화 속 영웅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장면은 영화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나를 비롯한 수백만 명의 팬들은 인디아나 존스를 그토록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의 성공과 더불어 실패도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픽션이나 논픽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랑받는 영웅과 리더는 모두 쉽게 상처받는 약한 존재다. 영웅과 리더는 싸우고 실패하고 승리한다. 스티브 잡스도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었다. 특히 넥스트와 리사 컴퓨터의 실패는 악명이 높다. 마이클 조던은 약 1만 2천 번의 슛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전설적인 농구 선수로 남아있다. 리더가 꿈과 목표를 포기할 때 관객은 그를 싫어한다. 스토리를 이어가려면 영웅이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사실을 관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멈추지 않는 데 있다. 리더는 소통을 잘한다. 영웅은 소통의 DNA를 타고났다. 영웅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진심은 더욱 돋보인다. 영웅은 도움을 요청한다. 영웅은 먼지 자욱한 길 한복판에서 적과 마주한다. 우리가 이 영웅에게 몰입하는 이유는 우리의 바람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스토리의 마지막에 영웅은 여정에서 깨달은 교훈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스토리가 끝날 무렵 영웅이 터득한 지혜에는 그 이야기의 핵심과 주제가 담겨 있다. 영웅은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업에서 주인공 칼도 모든 것을 잃고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만든 책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칼은 아내의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다가 둘만의 아름다웠던 삶을 회고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아내가 손글씨로 쓴 문구를 발견한다. 모험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젠 당신만의 새로운 모험을 떠나세요. 사랑하는 엘리가. 칼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다.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이제 아내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리더인 당신도 직원, 동료, 고객과 이런 깨달음을 공유해야 한다. 더 나은 팀원, 혁신가, 소통 전문가가 되는 법을 언제 어떻게 터득했는지 나눌 수 있다.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영웅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리더는 결정을 내린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실패와 죽음이 곧 자신을 삼켜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웅은 머뭇거리지 않는다. 설령 바라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좋은 스토리를 만들려면 행동을 주도하는 영웅과 더불어 멘토, 동맹, 악당 등 다른 캐릭터도 필요하다. 스타워즈에서 오비완 케노비, 레아, 한솔로, 추바카, C3PO, R2D2 등과 어둠의 악당 다스베이더가 없었다면 루크 스카이워커의 내러티브는 지루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스토리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유형의 캐릭터 창조 비결을 살펴보겠다. 핵심 정리. 우리가 영웅의 여정에 공감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여정을 반영하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스토리의 핵심 캐릭터가 반드시 전통적 의미의 영웅적 면모를 지닐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역경과 맞서 주도적으로 싸우거나 그 역경과 관련 있는 캐릭터인 것이 더 좋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요소,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스토리를 만든다. 스토리를 차별화시키고 신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 자신이다. 관객이 주인공에게 푹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주인공이 관객과 공유하고 싶은 관심사는 무엇인가? 주인공은 자신보다 처지가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런 면들을 보여줄 때 관객은 영웅에게 매료된다. 완벽한 캐릭터는 쉽게 잊힌다. 약점이 있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캐릭터가 관객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리더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품이 고결하고 진실과 공정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적과 맞선다. 리더는 결단력이 있다.